결국에는 이게 칠판이 넓지만 완벽한 활용은 조금 힘들군요. 그럼 저랑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러분 19번부터 잠깐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자료 많이 틀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얘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내용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좀 보시면요. 처음에 형광펜 한 줄 쳐보실래요? 여기에서 identify A as B가 보일 건데 사회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인시켰냐? 리서치 연구자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자, 연구자인데요. 당신 앞에 지켜보고 있을게요. 편하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정체를 밝힘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관찰하고 있는 피험자의 행동이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저 실험자 맞습니다. 정체를 까발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상호기 수요일을 그래서 보통은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얘네가 피험자가요 자신의 비밀을 숨길까봐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실험자인데요 실험할 거예요 행동하시라고 그냥 곧장 말하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A, B, C 보시면 일단 그냥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A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이실까요? 먼저 사실 얘가 중요 힌트인 건데 여기 위에 노력이 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가 맨 처음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paid off 결과, 결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뭐에 대해서? 이 사회학적인 통찰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작업으로부터 나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시 나오는 거죠. 그럼 허버트 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 참여 관찰자로서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다 한 거야. 자, 어디 가서 가난한 이탈리아계 이웃집. 그럼 어디에 살고 있는? 보스턴. 언제? 1950년대 이후입니다. 그럼 혹시 그 디카프리오 주연의 갱스 오브 뉴욕 보신 분 있어요? 그쵸? 그게 20세기 완전 뉴욕의 완전 길거리인 건데 그럼 봐봐요. 뉴욕 바로 뉴욕 아닌 그 아래 동쪽의 보스턴 지역이고요. 가난한 이탈리아 지역이래.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마피아 겁나 많아요. 그리고 얘네가 보통 직업이 어부 아니면 도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강에서 물고 잡아서 아침에 회차 파는 있죠. 되게 거친 사람들인 거야. 거기를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 살았는데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이탈리아계 이웃들은요 마치 뭐처럼 보였냐? 아주 심하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처럼 보였고 마치 도심 속의 정글처럼 보였대요. 어느 시기에?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 참가자가요 같이 살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주 잘 조직화가 된 공동체였다라는 거를 오히려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볼 땐 되게 무질서해 보여서 무질서가 아니었던 거고 요 도심 지역은요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아주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거 한번 보세요. A 다음에 B 답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답이 한 개밖에 없겠지만 그럼 C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피험자에게 저 관찰할게요 이 말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얘네들은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뭘 함으로써? 너무 깊숙이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거리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좋은 관계 형성을 잘 만들 정도로는 가깝게 지내야 했다.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상태로 잘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노란색 두 글자가 바로 위에 있는 노력과 연결되니까 이렇게 화살표만 좀 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글의 순서였기 때문에 아마 거의 틀린 분들이 없던 걸로 제가 아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주제들이 답은 되게 고르기 쉬웠는데 내용은 좀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많아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번도 여러분 그래서 요거 좀 같이 볼 건데 요거만 한번 한국말로 적어 보실래요? 삼림 재건 시에 우리가 유의할 점이 20번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림 재건이 뭐죠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싹 베고 없는 그 다음에 다시 나무 조경을 심는 부분이 삼림 재건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은 대부분의 그 지역에 나무가 없게 되면 무조건 심는 게 뭐냐? 소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하필 소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얘가 뿌리가 되게 금방 자라고요. 잘 안 죽고요. 얘네가 이제 소음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소나무만 빡 심어. 근데 여러분 문제 아시죠? 봄만 되면은 송화가루가 진짜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좋은 자가 둘 다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지금은 비싸서 못 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옛날에 뭘 심었니? 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을의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은행나무 군락지가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고 운전하다가 얘를 한번 사러 빡치죠.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500부터 시작해요. 500만 원. 그래서 은행 열매 따가지고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 열매 따는 것도 불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구청에서 어르신 사이로 미리 털어서 버리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어디야? 노원역 쪽이랑 이거 보이세요? 예. 그러면 잎이 우리 얼굴만한 크기인 거 아시죠? 걔가 문제가 뭐니? 가을에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갖다 버리는데 그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심지 않고 요걸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봄철 문제만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 한국의 실정이고 예를 볼게요. 미드 라티튜드니까 중위도 지역에 그쵸? 어디?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의 10%만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퍼시픽 노스웨스트, 그러니까 태평양 북서해안 지역에는 90% 이상의 산림이 지금 현재 소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숲이 이쪽 지역을 빽빽하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90%가 사라지게 되었고 남아있는 게 10%밖에 없다. 이 내용이 처음에 산림 소실의 문제점을 처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 A 잠깐만 보겠습니다. 나뭇잎의 오일, 유분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땅바닥에 우리가 쓰레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undergrowth, 성장을 저하하게 하는 건데 어떤 거예요? 토양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된대. 그래서 요거 볼까요? re입니다. 앞에 re 볼까요? 그러면 얘가 재조림이 되겠습니다. 조림이 뭐예요? 숲을 심는다, 숲을 형성한다가 조림인데 re가 숲을 다시 만드는 것, 재조림 과정. 무엇을 이용해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활용한 숲의 재조림은 사실은 친환경적인 부분은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잎의 유분기 때문이고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유칼립투스니까 이렇게 잠깐 B 보겠습니다. now 이제 다 큰 나무들이 어떻게 남겨져 있다? 자, 얘네가 지금 standing 서 있는 채 남겨지게 되었는데 with the hope of 보이실까요? 무엇을 희망하며 자, 뭘 희망하면서 encouraging 격려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자연적인 regeneration 재형성을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 지역에서 여기 어떻게 바뀌었냐? replace A with B 이거 보이세요? A를 B로 채우다.
자, 어떤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형이 뭐래요? 엄청나게 많았던 다양했던 수목의 종을 우리가 좋아하는 소수의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들로만 채워서 심는 것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였고 우리가 흔하게 심고 싶은 나무가 바로 누구였다? 유칼립투스 나무였었는데 그럼 얘가 지금 선호가 되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 코알라 먹이잖아. 네? 코알라. 코알라가 좋아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지역에 있는 종들과도 잘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일단 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맨 처음 많이 심는 걸로 되는 것이 뒤에 보시면요. 우리가 얘를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잘난다 할지라도 그 싹들이요 빠르게 새로운 나무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빨리 커서 좋아한 나무가 유칼립투스다. 그래서 이거 B 다음에 여러분 A인 건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C 완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하게 되어야 되는 볼까요? 체커드예요. 이게 이렇게 체크 무늬의 모자이크니까 모자이크를 한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고 있는 bare ground, 얘가 지금 나지입니다. 여러분 나지가 뭐예요? 벗을 나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어서 있지 않은 헐벗은 땅이 나지가 되는데요. 이곳에 구획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선을 딱딱 그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뭘 다시 심고 싶어 했더라? 상업적으로 유용한 묘목을 심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왕 심을 거 도움이 되면 날 좋으니까. 자, 그리고요. 이렇게 심게 됐더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원래 살고 있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죠. 하랑이가 유칼립투스는요. 자, 코알라의 주 먹이긴 하는 건데 코알라 말고 누가 먹니? 코알라 말고 누가 쉬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다양성 분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가 뭐냐? 얘가요 이제 만성적으로 이 지역적인 조건을 degrading,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산림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얘네가 지금 요 주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선언했다? 처음에는 clear cutting strategy야. 일단은 딱딱딱딱 다 베어진 상태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맨 처음엔 다 이렇게 다 지우는 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새롭게 조성할 때에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식물을 심기로 했는데 야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심고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됐다. 요 순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BA로 가는 게 엔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요게 그 밑에 거라면 21번 보이시죠? 걔는 답이 잘 쉽지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산림천장 왔어가지고 음주운전에서 잘렸어요. 저 아침에 신문 봤는데 되게 옛날 배우인데 무슨 재룡? 뭐 어떤 그런 남자 배우님인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N차 걸렸다가 이번에는 또 바로 자동차 중앙대 쪽으로 한번 콱 박아가지고 또 끌려갔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술값으로 몇십만 원 쓰면서 왜 대리운전비 5만 원 되게 아까워해요?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자 이제 21번 좀 같이 볼 건데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남자라고 말을 했어. 여자한테 여자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인물한테 그냥 그 남자, 그 사람 말했다? 그 사람 말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성차별적인 거를 빼고 대안적인 언어를 만드는 것인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는 전부 다 우리가 미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은 미시스가 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미스가 됩니다. 여기서 프로 불편러들이 말을 하는 거야. 원래는 그
알죠, 여러분? 그 LGTW 해가지고 레즈비언 학생들 말한 게를요. 맨 처음에 남자는 왜 똑같이 미스터인데 왜 여자는 남자의 것처럼 S가 붙고 미혼일 때 왜 미스야?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 우리는 성별을 알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결혼 상태를 알고 싶지 않아. 미즈. 원래 미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바뀐 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바꿨는데 그 레즈비언 잡지 편집장 올리비아 누구 씨가 이거 운동을 해가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봐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나? 그거는 약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있던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우리 이혼하잖아. 근데 그럼 이혼을 한 다음에 위자료의 액수를 보면은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위자료를 많이 받는 나라가 여자가 지위가 높을까 낮을까? 높지 않을까요? 높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전 50원 넘겼는데 여러분 그 아마존 그 제프 베이조스. 베이저스도요 엄청나게 마음도 준 거 아시죠? 여러분 결론 말하자면 그 위자료가 높은 나라는요 여성 지위가 좀 낮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왜 왠지 아세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우리는 똑같이 이름을 갖고 하는데 서양 같은 경우 여자가 자신의 성씨를 지우고 남자의 성씨로 바꾸는 거 아시죠?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그 남자 집안의 부속물로 들어간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지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혼했었을 때 이걸 많이 준다? 넌 나 없으면 어차피 거질 거 아니야. 도와줘야지. 라는 사회적인 계약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아주 옛날부터의 그 매매혼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럼 근데 이건 웃긴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요. 위자료가 1,000만 원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은 생각보다 아주 옛날부터 여성 지위가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고군분투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얘가 형광펜이 되겠습니다. 얘가 우리가 뭘 피하고 싶다?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refer to 무엇을 언급할 때 남성 대명사를 피하고 싶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가리킬 때 그냥 나도 모르게 he 이것을 좀 피하려고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혹은 그의 라는 말을 조금 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 혹은 그녀 그의 혹은 그녀의 이렇게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하는 걸로 right를 썼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요것에 대한 대안으로 rephrase 다른 어구로 문장을 바꿨는데 그럼 얘가 바로 1번입니다. 자, 아예 he or she 요 말을 배제하고서 gender neutral. 자, 이게 뭐예요? 성별이 neutral 중립적인 성별 중립적인 plural 복수 대명사를 보통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의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친절해야만 한다인 건데 여기서 또 이러는 거야. 왜 닥터는 남자만 돼야 돼? 왜 이게 히스야? 라고 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자가 빠져있니? 라고 하신다면 doctors,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 대명사로 씀으로써 우리 놀란 거를 살살 피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요 성별 편견적인 발언을 딱 뺐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대신에 그럼 요 man을요 뭘로 바꿨대? 원으로 바꿨대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다. 혹은 요거를 아예 처음부터 복수 대명사인 people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5번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를 피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 나도 모르게 탁탁
나올 수 있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복수 대명사 같은 경우는 성별 중립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2번이요. 남성적인 언어를요, 사람을 가리키는 gender inclusive, 성별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대안을 사용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one, people 하게 되면요, 그냥 처음부터 모든 성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를 쓰건 모든 성별에 들어가 있는 부정 대명사를 쓰는 거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 그냥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렇게 엄청 민감한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뒤에 22번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도 잠깐만 우리 한번 확인만 좀 하고 지나갈 건데, 그러면 얘도 우리가 답은 또 그냥 그런데 내용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희는 야구 보니? 아이씨, 축구 보니? 아, 너는 애니만 보니? 아마도 하라가 야구 보니? 축구 보니? 너는 뭐 보니? 민건아, 야구 보니? 축구 보니? 윤성이가 안 볼 것 같은데. 윤성아, 너도 혹시 둘 다 안 보니? 진짜 안 봐요. 성훈이 그렇게 축구 봐요. 그렇게. 저 브롤스타즈 그거 봐요. 아니, 브롤스타즈는 게임이잖아. e스포츠긴 한데. 잠깐만, 여러분들 그러면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프로팀 응원하는 팀이 없나요? 아이돌은 응원하긴 하는데. 아이돌. 그래, 그럼 우리 바꿔보자. 아이돌. 자, 아이돌 누구 응원하죠? 프로미스 나인이요. 푸미나. 푸나야. 푸미나지. 푸나지. 프로미스 나인 소속사 옮겼죠, 절반만. 어센즈를 옮기긴.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그럼 일단 있다고 해서 너는 누구 응원하니, 아이돌? 유진스요. 사랑해요, 진짜. 어디 응원하죠? 아이돌 F F1 말고 아이돌은 없니? 그러면은 F1 혹시 케이크아이돌. 응원하는 아이돌이 있니? 없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 대체 여러분들의 취향이 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취향이 없어. 취향 구민 프로미스 나인 그런데. 내가 근데 알잖아. 남학생들은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냥 와 이씨 예뻐 끝이야. 그리고 음악 듣고 아이 좋아 끝. 이거 뮤비 보고 아 좋아. 너네는 걔를 팔아주기 위한 굿즈를 산다거나 콘서트를 뛰어요? 저 콘서트 예매 못해서 못 갔고. 어제 음방은요? 샀어요. 그러면 너는 인정이에요. 너는 어제 애니메이션 이치방 쿠지에 7만 5천 원 써가지고 7만 5천 원. 멋있다. 진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각자 응원하는 아이돌이 있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건 우리는 사실은요 뭔가 남들과는 좀 구별점이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F1은 한국산 불모지가 맞지만 한국만 그런 거 원래 되게 유명한 스포츠예요. 설마 샤를? 아 진짜 이 친구 얼굴 따지는구만.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별점에 대한 필요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내가 뭘 갖고 있는 거? 스포츠 팬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팬덤을 뭔가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날 때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LG 트윈스 팬이에요. 왜? 우리 아빠가 LG에 미쳐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 항상 매주 야구장 갔더니 거의 일과였던 것 같아. 항상 매주 시즌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왜 야구가 이긴 날은 아빠가 기분이 좋은 날이야. 지는 날은 아빠가 기분 이게 업다운이 되게 심했었는데 우리 아빠는 어쨌건 엄청난 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소속감을 굉장히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좀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싶어해. 그런데 웃긴 거는요. 우리가 한 그룹으로 묶임을 원함과 동시에 우리는 남들과는 좀 차이를 가진
남들과는 좀 독특한 면도 가지고 싶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과 차별점을 동시에 원하는, 뭔가 말이 되지 않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특함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이 브리워의 옵티멀, 최적의 구분점을 가지는 이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람은 이렇게 말되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동시에 원하는가 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다음 잘 봐봐. 여기 앞에 내용은 사람들은 뭔가 조금 같이 섞일 수가 없는 두 가지 개념을 좋아한대. 근데 갑자기 이러한 목표가 나왔거든요. 3번에. 그럼 목표가 나왔으니까 여기 위에 언급이 안 됐잖아요. 답이 그게 3번인 걸 알 수가 있지만 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틀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반대가 되는 사회적인 목표를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남들로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바르면서 남들과는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는 포함되고 싶어, 아니야, 싫어, 이 두 가지 목표가 가장 잘 충족이 된 것은 이렇대요. 내가 확인을 통한데, 무슨 확인이냐, 차이점이 있는 그룹으로부터 확인을 요구하는데 만족시킬 수가 있더라.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그러면 두 가지 욕구, 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어디에서 충족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1번입니다. 어떤 거래요? 브랜드 컨섬션. 같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옛날에 GD가 입었던 톰 브라운 말이에요. 전 국민이 엄청 좋아, 짝좀 망했잖아. GD가 끼고 나왔던 크로무츠 말이에요. 그거 그냥 다 복제 가능한, 물론 다 좋아했지. 그 이거 보겠어. 그냥 같은 브랜드를 소비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내가 튀고 싶어하는 독특함에 대한 욕구가 이 브랜드, 야 이거 나만 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나의 독특함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 팬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팀을 응원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 나의 차이점을 구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야구팀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굳이 한화를 좋아한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주요 흐름이 아닌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혹은 유명하지 않은 팀을, 인기가 없는 팀을 응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스포츠 팬덤에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한국과 관련이 없는 되게 먼 곳에 있는 팀을 응원하거나 혹은 언더독, 약자들, 패자들, 이렇게 좀 못하는 친구들을 응원하는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더라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미스 나인은 데뷔 때부터 좋아했나요? 데뷔 때부터? 아니요. 그럼요. 한 500년 됐을걸요. 지금 데이트 그 날짜에 깔아놔. 사겨? 그렇게 따지면은 뭐랄까, 뭔가 좀 예쁜데 안 뜨고 불쌍한데 귀여운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거 데뷔 초 때 되게 그랬어. 맞아. 솔직히 내가 불쌍하다 그냥 하면은,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그 101 봤나요? 네. 프로듀스 101? 저 그거 1기 다 닦아봤었는데 알죠? 응원하는 팀 나오면 괜히 막 그래서 투표해주고 싶고 못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잠깐만 볼 건데, 여러분 청킹입니다. 그럼 혹시 청킹이 뭔지 아시나요? 그 하는 거예요. 그쵸, 묶음이에요. 묶음. 그래서 우리가 청킹, 묶는다, 묶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에 대한 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인코드가 부호화하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음표를 하나하나, 음표 한 개 한 개를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떠올린다면, 우리는 make sense, 활용하는 거를 어려울 겁니다. 훨씬 복잡하게, 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童謡는 쉽게 도미솔파라도 알겠지만, 뭔가 복잡한 음악은 도레미,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성취된
근데 유명한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play, 뭘 연주한다? 컴포지션, 작곡을 연주할 때 머릿속에 있는 수천 개의 음표들이요 전부 다 통째로 머릿속에 빡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요 어떤 한 음표도 틀리지 않고 잘 연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악보가 한 개 한 개 한 개 음표가 아니라 덩어리째로 머리에 팍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워 보이는 리콜, 회상 능력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악보를 통째로 기억한다기보다는 음악적인 어떤 곡이 흘러가는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적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자동적인 기억이라서 각각의 음표를 한 개 한 개 기억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피아니스트한테 물어본대요. 모차르트 소나타를 bar 41, 그럼 41번째 마디에서 한번 치기 시작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쭈르륵 치다가 1, 2, 3, 4, 41번을 세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그 음악을 머릿속에서 한번 연주를 쭉 해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 41번째 마디에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스코어, 음표는 완전히 자신의 머리에서 정확히 배치가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임의적인 지점에서부터 처음부터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디를 음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것은 무엇과 같다? 어떻게 우리가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지와 똑같은 자동화된 기억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real off가 뜻이 벗어나다예요. 우리가 그 길의 이름을 한 개 한 개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리스트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사실 내 머릿속의 길이 construct이 뭐예요? 건설하다, 구축하다. 머릿속에 사실 길이 들어가 있어서 알아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여기 학원 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 올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얘들아.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외우기 전이니까 내비를 켰어. 내비를 켠 다음에 A 코스랑 B 코스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학원 올 때는 A 코스로만 집에 여기 와요. 집에 갈 때는 B 코스로만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덜 지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일요일 같은 날이야. 차를 끌고 나도 모르게 이 A 코스로 진입한 걸 나중에 알았어. 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차 시동 걸어야지 하는데 학원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자동 기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때? 리허설, 예행 연습 때 얘가 뭘 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wind back라는 뜻이 뭐예요? 되돌리다입니다. 음악 마디의 첫 부분 들어가가지고 여기요 두 번째 verse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 이유는 여기 두 번째 verse의 중간 말이 틀린 거를 본인이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A번 들어간 말은 원래 청킹이 맞고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음악을 덩어리째로 기억을 한다가 맞고, 우리는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와인드 백, 되돌려서 처음부터 가야 하는 건데 여기 초킹과 와인드 백을 대신할 수가 있는 복화는 1번 그룹, 무리지어서 retrace, 되돌아가다.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럼 장문은 하지 않는데 요거는 좀 보거나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요거 제가 읽고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저거 여러분 저 한 19년도, 18년도 한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그러면 이게 뭐냐 읽을게요. 요거 여러분 발음이 수도예요. 수도. P가 묵음인데 그래서 이 발음을 그냥 이렇게 수도 하시면 되는 건데 수도 사이언스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사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사 과학은 정확히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유사 과학이 되겠죠? 그럼 이 자매품이 있어요. 유사의학이요. 그럼 대체의학이 아니라 유사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의학의 범위에는 한의원의 침술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아로마 테라피 혹은 마사지 테라피가 대체의학이에요. 그러면요. 유사의학은 정확히 뭘까요? 반출? 아니 이런 거야. 있잖아. 왜 이런 왜 저기 무슨 궁에 올라갔어. 교주가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물을 막 뿌렸어. 근데 병 났는데. 그럼 이게 바로 유사의학이에요. 그러면은 유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과학적인 논리나 증명이 될 수가 없는데 과학이라고 빡빡빡빡 우기는 게 유사과학의 정의가 돼서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유사과학은 대체 뭐가 문제니? 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틀리진 않았대요. since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의 사실적인 이론은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얘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가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유사과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과학의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얘가 문제가 되는 점은 이제부터 총 4가지가 언급이 될 거예요. 1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얘가 유사과학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refuse to ground 여러분 근거예요. 근거를 갖기를 거절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doctrine. 여러분 요게 지금 학술 그쵸? 학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왜 뉴턴의 중력 학설 뭐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ouldn't not do it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학설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하신다면 요 유사과학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유산으로부터 이렇게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혁명의 예시가 없었고요. 요 모든 이 아이들은 사실은 partial, 부분적으로 조각조각만 진실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새로운 이론들, 아이디어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돼야 돼. 이런 과학이 있어? 그래? 다른 옆에 관찰자가 똑같이 연구하면서 얘를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주어진 얘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어진 맥락에서 한 번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 원래는 가장 기본인데 이거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맞아. 검증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과학이고 두 번째 유사과학은 테스트,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설에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뭘 통해서? 적절한 실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주장이 있어. 자, 내가 기도했어. 물을 뿌렸어. 나았어. 그러면요. 이 물이 성분이 뭐예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거부해. 이건 성수인데 뭐하러 하는 거야? 하면서 뭔가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estable. 여러분 실험이 가능합니까?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번이 지금 틀린 거고요. 자, 실험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를 자신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thesis, 여러 가지 이론들은 confirmed, 확인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이런 거지. 내가 물을 뿌렸어. 근데 서인이가 병이 안 났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하다. 정성이 없다. 그런 거고요. 내가 물을 뿌렸다? 났어. 그러면은 역시 내 말에 맞지 않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맞아서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마치 요 유사과학들은요 어부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 자신의 나쁜 것, 자신의 물고기를, 자신의 업적을 엄청나게 과장을 하면서요, 자신의 실패는 무시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변명을 마구마구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세 번째, 자, 유사과학은요, 사실은 자기 수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났어, 한 번 안 났으면은 뭐가 문제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either A or B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 유사과학은 새로운 경험적인 정보나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나 비판 이런 걸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게 유사과학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없느냐, 모든 실패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내가 모든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비판은 전부 나에 대한 공격인 거야. 나를 왜 안 믿어? 내가 맞는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불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요, 끊임없이 뭘로 본다? 나를 따르는 요 무리들을요, 스플리팅, 쪼갭니다. 즉, 내 편, 아닌 편, 이렇게 사람들을 쪼개요. 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을 나눈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정신학파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좀 특이합니다. 요 유사과학의 가장 중요점은 셋업이 설치하다죠.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하는 거야. 실험을 테스트하고요. 요 시스템에 이 가설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설과 실험과 절차가 없이 내가 하는 게 맞아, 너 믿어, 너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마술과 기술처럼 구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요,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뭐가 아니라? 커그니티브, 인지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런데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법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과학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얘가 또 기술과는 달리 이거는 과학의 어떠한 backing, 후원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실용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과학도 마술도 기술도 아닌 요상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유사과학은 1, 2, 3, 4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과학이 될 수가 없다는 게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만 해석해보고 마무리할게요. reason, 이유인 건데 유사과학이 진짜 과학이 아닌 이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또 한 개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B가 틀린 이유는 위에서 아까 테스터블이 검증 가능하는데, 여러분 앞에 접두어를 언을 붙이시게 되면은 이게 실험 불가능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접두어 언만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맨 뒤에 정문 독해는요, 그 반복해 나왔던 거라서 굳이 보지 않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